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유아임용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다가오잖아요.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1월 3일부터 달려갑니다.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이제 저희는 전력질주 시작하는 건데요. 전력질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유아임용 공부를 하시면서 명심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시험 경향은 다시 옛날로 회귀하지 않는다.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경향은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으로 회귀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전으로 회귀한다는 뜻은 단답식, 그쵸? 암기 위주, 이렇게 회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 바로 구성주의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사회. 지금 현재는 4차 산업사회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구성주의가 중요한 그런 사회예요. 자, 그렇다면 이 4차 산업사회 구성주의 요거하고 파란색으로 써놓은 요 단답식 암기 위주 요거하고 굉장히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지금은 4차 산업사회고 구성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유독 유아임용 선생님만 단답식 암기 위주 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자, 얼마 전에 새로 교육부 장관이 된 그런 이주호 장관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교육 방향도 얘기했지만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AI 등 제가 뭐 수업 실현이든지 작년에 1차 시험 문제도 뭐 AI라든지 뭐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ICT, 문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자, 이런 방향을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지금 이주호 장관님이 이야기한 교육의 방향은 4차 산업사회 구성주의,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미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험 경향이 과연 예전으로 회귀해서 돌아갈까요? 단답식 암기 위주 일로 돌아가겠습니까? No,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예전으로 회귀하는 거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가 편하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지적 갈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공부를 해야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강화되어 나가지 절대 옛날로 회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공부 방향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예전으로 회귀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자, 문제를 풀지 않고 막 외우기만 하면, 지문을 외우기만 하면은 암기, 정해진 답, 요것만 연습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은 이제 생각하는 사고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성주의식 답, 뭐 이런 거, 4차 산업사회적인 그런 지식의 구조, 이런 거가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합니다. 기존의 어떤 기출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기출과는 다른 유형, 계속 기출과는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되어 오고 있죠. 자, 그래서 기출과는 다른 유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쏟아부어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각도에서 문제가 나와도 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드렸는데 많은 문제를 풀어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이 문제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 문제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유아들한테는 조망 수용 능력 길러준다고 하면서 이 조망 수용 능력을 우리는 안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문제를 이쪽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건 아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간에 그 방향에서 답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삐아제가 세산 실험할 때, 그쵸? 여기 산이 있는데, 여기 앉아서, 내 입장에서는 아는데 고민형 이쪽에 앉혀가지고, 고민형 입장에서 봤을 때 산 어떻게 보이니?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본 산을 딱 그리면서,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삐아제의 세산 실험, 다 안 다치고, 선생님들 안다고 제가 지금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거 조망수용 능력 없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세산을 그려놓고 옆에 곰돌이가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에 대한 조망수용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장 들어가서 모르는 문제는 물론 틀리고 아는 문제도 틀리고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 대한 조망수용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본 것만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선생님들. 그렇죠? 자, 지선쌤과 함께 하신다면은 이 문제에 대한 조망수용 능력 제가 충분히 길러드립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조망수용 능력 요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응용이라든가 그 자리에서 인출되는 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응용이나 인출, 즉 문제에 대한 조망수용 능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길러져요. 문제를 많이 풀으셔야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요즘에 나오는 그런 시험을 커버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세 번째, 너무나 난무한, 너무나 여기저기 수험가라든가 많은 커뮤니티 뭐 이런데 난무하는 거짓 소문과 루머 이거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진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진실은 이런 것이라고 수험가에서 자꾸 이런 거짓말도 있고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공격도 많이 받아요, 사실. 근데 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즘 수험생들은 굉장히 브라이트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단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올드한 방법으로 뭐 댓글 부대 이런 걸로 통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댓글 부대 뭐 아무리 오십시오. 다 뭐 유튜브에서 제가 충분히 얘기하고 저의 강의 샘플들도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속아 넘어가는 그거는 뭐 옛날에 한 30년 전의 방법을 지금 요즘에 댓글 부대가 통합니까? 수험가에서. 직접 많은 수험생들이 저를 겪어보고 있고 제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의 현명함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에 좀 귀 기울여 주세요. 선생님들께서 진짜 출제 경향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진짜 신뢰할 만한 여러 가지 설명과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능력을 선생님들께서 기르셔야 하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오는 그 확신, 그게 정답이지 여기 수험과 커뮤니티, 거짓 소문, 루머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합격도 안 했는데 막 합격했다고 하고 댓글 부대에 막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막 인력들,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비양심적인 사람 너무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루머나 이런 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시고 정말 선생님들 공부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궁금하면 저는 검증된 유아교육과 교수 출신이잖아요. 저한테 와서 엄니 같은 지선쌤한테 직접 상담 받으십시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짜놓은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선생님들의 인지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짜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신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들 왜 제가 100제, 200제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이번에 그래서 정말 적중 많이 했잖아요. 100제, 200제 문제와 해설은 진짜 2022년도 봄에 막 올려놓은 거 진짜 많습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보시고 선생님들의 실력이나 문해력, 문제 응용력 이런 것들이 현주소가 어딘지를 직접 체크해보세요. 직접 체크해보시고 그 점수, 선생님들이 보는 직접 보시는 그 데이터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나는 합격했는데 공부 안 하고 합격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논술도 절반만 썼는데 만점 받았어요. 막 이상한 말들 있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합격했을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거 믿지 마세요. 나는 정석으로
아니 절반 쓰고 합격하면 좋다 이거예요. 나는 끝까지 쓰고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공부 안 하고 뭐 합격했으면 좋아요. 나는 공부하고 합격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한 루머, 막 이상한 거짓말. 지금 분명히 4차 산업사회다 구성주의인데 시험이 옛날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왜 믿으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머리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획일적인 교육은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그렇게 막 단답 내고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거는 경쟁력 떨어져요. 뭐 우리나라 애들만 나중에 자라나는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만 막 후진국처럼 이렇게 막 이상한 거 공부하게 할 그럴 뭐 결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라면은 옛날로 회귀를 안 해요. 근데 이상한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수험가나 커뮤니티에 있는 이상한 거짓 소문, 루머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선생님들의 그런 수험 기간을 길어지게 합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시험 경향은 예전으로 회귀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선생님들의 앞날은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선 언니랑 상의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 시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자, 공부 시간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히 막 공부를 많이 하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 시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각자 자신이 처한 그런 위치에서 그 입장에서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풀타임 선생님도 계시고 일병행 선생님도 계시고 뭐 유감함, 일병행 유감함 막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현실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꾸준히 그렇죠? 규칙적으로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같은 10시간이에요. 10시간인데 일주일에 10시간 한다 쳐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10시간 쫙 하고 일주일 내내 노는 거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일병행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에는 공부하는 습관도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밖에 공부 못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세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그죠? 5일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일주일 주중에 10시간밖에 못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해서. 그게 나아요. 하루에 10시간 하고 쫙 노는 것보다 2시간 이렇게 해서 나의 루틴한 일상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 그게 꼭 들어있는 거. 그래서 루틴한 일상으로 공부가 습관되는 거.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패턴이 몸에 배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꾸준히 규칙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계획하실 때 현실적으로 내가 만만한 정도의 시간 그것만 목표로 세워주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계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 끝까지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용기도 생기고 공부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 늘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일병행 선생님이다. 일병행 선생님이라면은 오전에 예를 들면 그렇죠? 오전에 2시간. 그렇죠? 그다음에 오후나 저녁 때 2시간.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죠? 나는 4시간 정도는 뭐 크게 힘 안 들이고 만만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처음에는 막 공부 습관도 안 들였는데 막 달달 외우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럼 나는 그냥 강의만 수강할래. 강의 수강만 할래.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세요. 강의 수강만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시간은 그냥 쭉 복습하겠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요걸 세워서 요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월화수목금 요렇게 매일매일 요것만 달성해 주세요. 우선은. 그래서 요 습관이 몸에 배이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풀타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시간이 있지만은 내가 뭐 처음부터 공부를 막 12시간 열풍 다 켜놓고 있잖아요. 12시간 막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공부 시작하면. 자, 그러면은 만약에 풀타임 선생님이다 이러면은 그죠? 요거보단 더 할 수 있겠죠. 뭐 풀타임도 나 계속 놀다가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해 이러면 우선 이렇게 하세요. 이거라도 꾸준히 하는 게 일단 필요해요. 그러면 공부가 몸에 배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풀타임 선생님들은 요거보단 조금 많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 3시간 예를 들면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사실 꾸준히 6시간만 맨날 해도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시간 월요일부터 예를 들면 금요일까지 풀타임 선생님 하루에 6시간 한다. 이거 상당한 거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요거보다 더 늘려서 난 8시간. 그리고 일요일은 와 나에게 주는 선물 자유야 뭐 이렇게. 자, 요 정도만 일단 1월 한 달 버릇을 들이셔도 대신에 이제 희망이 별로 6시간 뭐 하는 건 크게 많진 않잖아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한다고 생각하면은 막 너무 야 나 이러다 죽겠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저 정도는 집중해서 해야지. 대신에 엄청 집중해 주세요. 공부하면서 완전 집중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세부적인 그런 공부 계획 이런 것들은 저랑 같이 세우시면 됩니다.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요 정도에서 출발하셔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선 지금부터 1월, 2월 요때까지는 공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여기저기 난무하는 댓글 부대가 작업한 거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막 이상한 우리한테 불안감을 주고 합격했다고 막 나는 뭐 논술 절반만 쓰고 합격했다든지 뭐 이상한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 보이니까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암기만 했는데 붙었어요. 그런 말 다 믿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작년 출제, 올해 출제 문제 한번 보십시오. 기출을 보시고 출제 경향은 바뀌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제 앞으로의 그런 방향에 좀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말 4차 산업사회와 구성주의에 맞는 그런 교사상으로서 갖추어 주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답입니다. 자, 너무 남의 말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말 선생님들 사랑해요. 선생님들 사랑하는 언니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하고 상의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괜히 스터디, 같이 막 떨어지는 스터디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생님이 어떤 걸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카페 이런 데서 막 상담하고 이러면 선생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해요. 근데 저는 지선 언니고 정말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대학 교수로 있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선생님들 사랑하면서 늘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선생님들 계획 짜주고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은 믿을만 하죠. 저는 검증된 교수 출신의 강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1대1로 만나서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은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랑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시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막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선생님들보다 안 똑똑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더 똑똑한데 왜 안 똑똑한 남말을 듣습니까? 선생님이 더 똑똑해요. 그리고 선생님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바로 선생님이에요. 그 커뮤니티나 이상한 루머 퍼뜨리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고 싶다 이러면 저하고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제 수강생 아니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선생님들 도와드리려고 여기 나왔으니까 저랑 대화하시면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전문가의 그런 답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1월 첫 주부터 이제 공부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개강은 1월 3일이거든요. 자,
이제 신발끈을 바짝 조아 매시고 자, 1월 출발부터 열심히 꾸준히 지치지 않고 그리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직선 코스로 지선생님과 함께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시험 방향은 옛날로 절대 회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23년 11월에 가서 정말 웃으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그것을 예견하셔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후회 없이 1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선쌤과 함께 열심히 달리시기 바라고요.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